안녕하세요. 김질스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그 사이 가물치 연못에는 몇 차례 큰 눈이 오고 날씨도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다행히 동물 식구들은 잘 지내고 있고 저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영상을 쉬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몇 달을 고민했는데요. 제가 어디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해서 평소에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삭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파충류 사업을 정리한 지 3년이 된 지금도 줄스가 왜 폐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유를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 계속 카도라랑 낭설만 돌고요. 진상 손님 때문에 문 닫았다, 뭐 어쨌다 등등요. 아무튼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그만큼의 시간은 저나 저희 동물들을 위해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대략 3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고 개당 8분씩 1년에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을 완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그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런 분들께 몇 달이나 영상을 쉬고 설명도 없이 넘어가는 건 옳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댓글에는 김줄스는 금수저라 겨울에 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서요. 어쨌거나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물치 연못에 있는 클럽하우스에 어느덧 3년째 살고 있다는 건 구독자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지을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집인데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지어진 이 클럽하우스. 원래는 귀농할 생각이 없었기에 가물치 연못에 오면 비를 피하고 잠시 쉬다 갈 용도로 지은 집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클럽하우스는 제대로 된 집은 아니고 누군가가 살만한 공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플라스틱 온실만 덜렁 있는 형태의 전국에서 가장 춥고 덥다는 강원도 홍천인데 여름에는 실내 기온이 50도가 넘게 올라가고 겨울에는 외부 기온하고 똑같이 떨어져요. 겨울에는 혹한기 A형 텐트 하나 친 거고 여름에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어컨과 히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끄면 바로 외부 기온하고 똑같아지거나 더 안 좋아지는데요. 바로 어젯밤만 해도 실내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는 틀어놔도 얼어 터지고요. 단언컨대 전국에서 제일 덥고 추운 집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하던 사업을 접고 홍천으로 귀농할 때 일부러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지, 마음가짐은 얼마나 준비된 건지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면서 동물들도 데려와서 클럽하우스에서 키웠고 흥미를 잃었죠. 여지껏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클럽하우스가 아닌 지붕 달린 집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댓글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연못에 넣었던 아로하나나 집에서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밤낮의 일교차나 계절별 기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고가 생기고 다음에 눈이 녹자마자 동물의 집을 지었는데요. 그 뒤로 클럽하우스에선 아무런 동물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가 갯껌을 먹는데 입에서 입김이 나네요. 원래 제정신이라면 사람 사는 집부터 지어야겠지만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동물들이 살 집부터 지었습니다. 그렇게 동물의 집을 지었는데 사람 사는 집은 계속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평생 살 집인데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한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를 계약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건 겨울 전 입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사는 설계 계약이 다 끝나가는 8월경 갑자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시공을 바로 앞두고 귀중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날아갔습니다. 이 건축사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카톡은 차단을 한 건지 몇 달이 지나도 읽지 않은 표시가 나 있었고요. 설계비는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간 상태고 당장 겨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던 저는 어르고 달래서 도면만 빠른 시간 내에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의 건축사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따위 아마추어하고는 일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 같아선 다 때려 부수고 싶은데 급한 게 제 쪽인 걸 어떡합니까?
결국 저는 섭외해둔 모든 시공사와의 일정을 재조율하고 계획해둔 유튜브 콘텐츠와 예정되어 있던 광고 플랜들까지 모두 다 미루었고요.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건축사는 또다시 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계속되는 지연에 준비한 모든 것을 미루다가 결국 다 파기했습니다. 점입 가경인 것은 당초 계약보다 한참 뒤 상황이 정리가 다시 된 후에도 주기로 한 날짜보다 훨씬 뒤인 11월 말에나 도면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도면은 관청의 요구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청에서도 서류 보완 처리를 받게 되었고, 이걸 해결하려고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결국 해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되어 모든 공사는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치오를 하면서 돌아다니니 스트레스로 머리도 빠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무슨 아방궁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집 하나 짓는 거고, 또 집을 짓는 게 저 혼자 살려고 짓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일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도 같이 엮여 있는데 웬 광인 하나 때문에 인생 계획까지 다 틀어져 버리니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착공에 들어간 다른 집들은 진작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나름 인생의 절반을 사업을 하며 살아왔는데 처음 보는 유형의 이런 광인은 어찌 상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관청과의 서류 조율 같은 업무는 원래 제가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웬 듣도 보도 못한 아마추어 하나 때문에 몇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지급한 설계비 일부인 2천만 원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기존 도면은 완전히 파기하고 새롭게 건축사를 찾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있었던 계약 과정과 이런 인간들을 피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너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애초에 모든 사람한테 큰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이고 과도한 요구나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상대를 너무 믿었던 거고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만 믿고 그냥 진행했다는 것. 날씨는 여전히 춥고 화장실은 또 야외에 있어서 가려면 문을 5개를 열어야 하는 생활은 똑같지만 영상은 이제 하나씩 다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간 계속해서 안부 물어보면서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천천히 달려봐야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